네, 오늘은 variable 변수가 어떠한 형태로 저장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스택 메모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왼쪽에 간단한 코드를 먼저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인티저 a는 0, 인티저 b는 3, 인티저 c는 a 플러스 b 이 정도의 프로그램을 짠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a는 0, b는 3, 그리고 c는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모델로 생각을 하시는 거는 프로그램을 짜는 데는 별 문제는 없지만 C++를 제대로 쓰고 싶으면 이러한 메모리 모델 말고 더 정확한 메모리 모델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 메모리 기본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0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3이 들어가게 되고 C라는 공간에는 A와 B의 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사실 컴퓨터는 변수 A, B, C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컴퓨터가 변수를 이해하는 방식은 이러한 메모리 맵에서 가장 위에서부터 몇 번째 있는가로 A, B, C를 구분을 해요. 지금과 같은 모델에서는 가장 위에서 세 번째 있는 공간이 A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위에서 두 번째 있는 공간이 3이다라는 걸 기억한 다음에 두 번째 공간과 세 번째 공간을 합해서 위에서 가장 첫 번째 공간인 C의 공간에다가 3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동작을 해요. 그랬을 때 지금과 같이 메모리 공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위로 쌓여간다 라고 해서 스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왼쪽처럼 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스택 메모리 공간 안에서 새로운 숫자를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컴퓨터는 이 스택 메모리 공간의 탑 위치에서 몇 번째에 어떠한 숫자가 있는지를 기억하지 A, B, C, D 같은 변수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요. 실제 메모리 주소를 한번 출력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간단한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은 출력을 하기 위해서 IO 스트림을 인클루드를 해주고요. std_cout 메모리 주소를 나타내는 n 있죠? 포인터 컨셉을 배우신 분들은 바로 이해를 하실 거예요. 한번 컴파일을 해보게 되면은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은 꺼줄게요. 컴파일을 하게 되는데 제가 사실 강의를 준비하면서 GCC보다 클랭 컴파일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메모리 레이아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클랭 컴파일러를 사용을 해볼게요. 출력을 해보면은 이러한 메모리 주소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헥사 넘버는 사람이 이해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캐스팅을 통해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메모리 주소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다시 컴파일을 해볼게요. 숫자만 나오죠? 여기서 마지막 3개의 숫자만 보도록 할게요. A라는 주소는 544, 그리고 B라는 주소는 540, 그리고 C라는 주소는 536, D라는 주소는 528로 써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실제 메모리 주소를 나타내는 건데 0이 주소는 544, 540, 그리고 536, 그리고 528, 8이라는 주소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변수의 위치는 스택 메모리에서 탑 위치에서 몇 번째 떨어져 있는지로 구분을 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숫자가 나오잖아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나타내는 숫자는 그냥 현재 프로세스에서 이 메모리가 차지하고 있는 주소일 뿐이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주소는 전혀 쓰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스택 메모리라는 앱스트랙트한 공간을 그 층으로 나타냈을 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메모리 공간은 격자 무늬로 짜여져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래와 같은 그림을 보시면은 528이라는 주소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8개의 공간 2.5라는 변수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536이 4개의 공간을 차지하고 3이라는 숫자가 인티저로 들어가 있는 거고 540번 번지부터 이렇게 4개를 차지해서 3이라는 숫자가 들어있고 마지막에 544라는 메모리 주소부터 시작해서 4개의 공간을 차지해서 여기에 0이라는 숫자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가장 추상화된 변수 모델에서 이런 스택 메모리를 생각을 하시고 스택 메모리 말고 실제 격자 모델을 가진 메모리상에 어떠한 방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메모리가 주소가 쌓여간다고 했는데 여기 실제로 메모리를 보니까 쌓여갈수록 증가하는 게 아니라 쌓여갈수록 감소를 하고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프로그램 혹은 프로세스가 실행이 될 때 어떠한 방식으로 메모리를 얼로케이션을 하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적어도 유닉스 기반의 GCC나 클랜 컴파일러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면은 여기를 가장 작은 메모리 공간, 그리고 여기를 가장 큰 메모리 공간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스택 메모리는 이 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스택 메모리에 변수가 찰 때마다 하나하나씩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왼쪽과 같은 그림은 여기서부터 0, 3, 3.5 이러한 방식으로 스택 메모리에 변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스택이 쌓이는 방향은 메모리의 주소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쌓여가고 있어요. 여기서 0에서 FF라고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메모리 주소를 찍어보면은 가장 끝단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사실은 이 안에 이 윗부분에 또 다른 프로그램 정보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environment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단계는 아니고요.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는 이러한 메모리 모델에서 컴퓨터는 실제로 이러한 변수를 기억하지 못하고 스택 메모리라는 것을 쌓은 다음에 변수의 위치는 이 탑이라는 위치에서 몇 번째 떨어져 있는지로 컴퓨테이션을 실행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나오는 이러한 메모리 주소는 격자 공간의 메모리 주소 안에서 각 변수의 사이즈의 만큼의 메모리를 실제로 할당하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고요. 그리고 또한 실제 프로세스 혹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은 스택 메모리는 위로 쌓아간다고 하였지만 이 그림을 뒤집어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스택 메모리가 쌓여간다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다음 시간에는 각 변수의 타입별로 얼마나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size of라는 키워드를 알아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택 메모리가 변수의 개수만큼 쌓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콜스택이란 개념으로 하나의 함수가 실행이 됐을 때 통째로 스택 메모리를 할당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콜스택이 어떠한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오늘 되게 간단한 수업이었는데 이 4개의 그림을 모두 이해를 하셨으면 오늘 강의는 전부 이해를 하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